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피스트펌프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정말 고생 끝에 굉장히 어려워 보였던 펠렌티어가 이제 28불 선을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펠렌티어 주주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그냥 펠렌티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서로 지금 으쌰으쌰 하면서 되게 지금 오늘 하루만큼은 좀 즐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펠렌티어를 아직 충분히 못 담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너무 빨리 올라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도 솔직히 굳이 따지자면은 이쪽에 가깝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너무 급하게만 가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또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총알을 좀 비축을 여전히 해두고 있고, 또 조정이 오면은 그때 좀 담으면 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기다리면은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도 오늘 일단 펠렌티어가 이렇게 쭉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주가 흐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인터넷에 보면은 뭐 펠렌티어가 이제 위조라는 회사랑 협업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펠렌티어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저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긴 하지만, 사실 펠렌티어랑 위조는 예전부터라기보다 저번 분기에 이제 위조한테 이제 돈을 투자를 했다라는 기사도 나왔고, 투자를 하면서 위조랑 이제 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펠렌티어를 꾸준히 팔로우 하셨던 분들은 아마 펠렌티어가 이미 스펙으로 투자를 했고 협업을 한다라는 거를 많이들 알고 계셨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조 측에서 펠렌티어랑 협업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영상이랑 같이 좀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는지, 그리고 펠렌티어를 통해서 어떤 알파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CNBC에서도 위조 CEO랑 이제 펠렌티어의 CEO이신 샴샹커 형님이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번 계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펠렌티어 주가 흐름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쳤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이 좀 드는 게, 펠렌티어를 바라보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나 그 다이나믹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더 지배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그런 뭐랄까 느낌적인 느낌이 좀 보였습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에 제프리즈라는 회사에서 펠렌티어 분석 자료를 이제 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펠렌티어를 굉장히 좋게 리포트를 써줬었거든요. 그래서 펠렌티어 업사이드가 이제 40불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좋은 바이 레이팅을 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모닝스타 역시 펠렌티어한테 이제 바이 레이팅을 주면서 뭐랄까 이 시장의 다이내믹이 바뀌는 그런 느낌들이 좀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다 반영이 돼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물량 역시 지금 뭐 100 밀리언이 넘었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물량 역시 터져주면서 좀 탄탄하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거죠. 좋은 거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펠렌티어가 위조랑 이번에 또 협업을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블랙스카이랑도 이제 협업을 하잖아요. 협업을 하는 걸 보고 뭐랄까 좀 든 생각이, 펠렌티어가 투자하는 회사들은 좀 뭐랄까 어떤 공통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infrastructure라는 단어에 좀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꽂힌 단어가 infrastructure거든요. 왜냐면은 이 어떤 펠렌티어가 투자하는 회사들을 좀 보면은 블랙스카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위저도 마찬가지고, 스카이와이즈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이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인더스트리에 관해서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로를 닦는다고 그러죠. 판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산업군에서 판을 닦을 수 있는 회사한테 좀 펠렌티어가 투자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진짜 분명한 스케일러빌리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펠렌티어가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위조 같은 경우는 이 모빌리티라는 부분이 사실
전기 자동차의 혁신 말고 진짜 실제 그 어떤 사람이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오브젝트 말고 그 뒤에서 도로라든지 아니면은 트래픽 라이트 그러니까 뭐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뭐 정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코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모빌리티 안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스캔을 하고 그 스캔을 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알파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회사가 위조라고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빌리티의 어떤 굉장히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아니면 어떤 새로운 판을 좀 깔아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이게 사실 모빌리티랑 뭐 교통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오랫동안 시스템적인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G를 통해서 모든 게 인터넷화가 되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도 들어오면서 정말 데이터가 교통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생기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들을 잘 가공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분석을 해줄 수 있는 회사면은 저는 어떤 새로운 판도를 좀 짤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조를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지금 열심히 또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좀 뭐 투자를 한 건 아니에요. 투자를 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흥미롭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위조가 이렇게 좀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깔 수 있을 만한 회사라고 바라봤을 때 그 안에서 펠렌티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이것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펠렌티어가 접근을 할 때 이런 신생기업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신생기업한테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할 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펠렌티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을 때 파운드리를 사용을 했을 때 생산성이 늘어나고 굉장히 좋은 알파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고심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펠렌티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스펙에 여러 가지 회사에 산업군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저는 뭐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위조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제 회사가 보였던 회사가 이제 유니티가 있거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역시 게임 인더스트리에서 좀 어떻게 판을 좀 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소량도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펠렌티어 주가에 대한 이야기는 한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이야기는 스트라이프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때나 뭐 여러분들이랑 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때 스트라이프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스트라이프에 대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이제 스트라이프가 내년에 또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루머를 뒷받침해주는 또 뉴스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짧은 기간에 계속 스트라이프의 IPO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내부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새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 역시 스트라이프도 이야기하는 게 자기네들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회사다. 인터넷 페이먼트에 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회사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핀테크 회사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필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를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의 중요성 이런 게 눈에 계속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단어에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스트라이프도 지금 IPO를 준비 중인 것 같고 굉장히 내년에 또 흥미로운 어떤 주식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또 여담이지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펠렌티어가 지금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피터 틀 형님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뭐 릴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블랙스카이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앱셀레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어펌도 마찬가지고 어펌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랑 또 계약을 맺으면서 엄청난 호재가 뜨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사나 역시 저도 옛날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사나 역시 엄청 올랐죠. 엄청 올라주면서 다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피터 틸 형님 ETF라는 영상을 옛날에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좀 피터 틸 형님이 어떤 데다가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지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블랙스카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는 미처 몰라가지고 추가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진짜 이런 걸 보면은 틸 형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다들 너무 많이 오른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회사들을 놓치지 않고 정말 상장하기 전부터 투자를 해왔던 사람이니까 정말 훌륭한 투자자인 건 확실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 운영을 하는 회사가 이제 펠렌티오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참 든든한 것 같습니다. 정말 든든한 느낌이 들고, 앞으로도 쭉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는 형식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또 주저리 여러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되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단순히 28부를 찍어서가 아니라 정말 고생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많으셨을 것 같고, 마음고생하신 분들 분명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느끼는 뭐랄까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아니면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수익권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기쁘실 거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마음적인 심적인 어떤 부담감이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 기뻐요. 그냥 진짜 기쁘고, 그리고 좀 생각해보면 이제 로켓맨 채널도 이제 거의 뭐 1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9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꾸준히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 그런 게 좀 피부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으쌰으쌰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런 느낌이 좀 더 피부로 와닿아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좀 그게 좀 더 많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펠렌티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것 같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 여러분.